저는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강사와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읽는다기보다는 사실 틈새 시간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방에 항상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는 시간을 주로 활용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작정하고 읽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에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또 좋아하는 일도 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늘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관심사에 따라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읽는 책들이 이제 비율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10권 이상은 읽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틈새 시간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루틴으로 좀 일찍 일어나서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항상 책을 읽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실 많이 읽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새 시간 활용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장르가 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도서별로 전부 다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들도 있고 되게 좋았지만 그 중에서 한 권을 꼽는다고 한다면 올리버 쌤의 그 생활 영어 365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는 항상 이제 좀 습관화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조금씩 가까운 데다 두고 활용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 책을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사실 어릴 때부터 그 육아 사이트에서 연재를 한 8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나 교구 리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는 사실 이제 저의 이제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단 활동하면서 제일 좋은 점들은 아무래도 관심 있는 도서의 책들을 이제 리뷰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좀 좋아하는 장르로 이제 편식 독서를 주로 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고루 볼 수 있게 되는 점하고 그리고 출간되는 책들을 또 가장 먼저 발빠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르를 이제 선호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 스릴러라던가 판타지 소설을 사실 좀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책들을 읽다 보면 사실 그런 책들에 할애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의외로 그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또 느끼게 해주는 장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거울 속 외딴방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스토리 속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관계를 습득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장 중에서 힘내서 어른이 되어줘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문구가 읽었을 때 저희 아이가 또 마침 또 사춘기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다른 상황에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관계의 단절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힘내서 어른이 되어줘라는 이 문장이 되게 좀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특별히 잘 썼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각각의 책들마다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매번 좀 다르게 와닿긴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읽었던 세멘 파커스 책들 중에서 제가 리뷰 썼던 것 중에 한 구절을 조금 읽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 책은 무앵거라고 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쓴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책 중에 한 대목이에요. 이분이 이제 삶이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무한히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썼던 리뷰 중에서 진정한 선량함이란 원칙과 관계된 문제이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나부터 거듭나보자. 단 부드럽지만 강단 있고 단호하게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이제 그림을 보는 거고 좋아하는 일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장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독서나 이제 뭐 예술이라던가 이게 두 가지 장르가 전부 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작가의 눈으로 또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또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읽는 순간만큼은 온전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책 속 자아하고 어떤 일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어떤 비대면, 뭐 비접촉 이런 상황들이라서 여행도 많이 자유롭지 않고 이런 상황이지만 책을 읽을 때는 장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뭔가를 다 경험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매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사람과의 접촉이라던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책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굳이 어떤 장르나 뭐 두께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부터 그냥 한 권 시작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